그냥 캠핑장에서 널려져 있는 빈 박스를 가지고 조금의 생각만 한 거죠. 양면 테이프 갖다가 붙여서. 그러니 아이들이 나뭇잎을 따고 꽃잎을 따서 그림을 만들고, 그리고 아까 아카시아 줄기파마 보셨죠? 근데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미장원에 가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알려줬던 놀이는 제가 알 수 있는 한 20여 가지 정도? 사실 20여 가지도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스스로 놀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재밌게 노니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캠퍼들이 그게 또 부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도 추억에 젖어서 다른 아이디어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체 아이디어가 저희가 놀아봤던 그런 놀이들이 한 100여 가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아이들의 어떤 놀이의 진화가 있었는지 아까 보신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겨울 캠핑이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캠핑장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페트병을 세워놓고 공으로 쓰러뜨리는, 저희들이 다 아는 그냥 볼링 게임이지 않습니까? 저희 딸아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빠, 얼음판 위인데 공으로 굴리는 것보다는 몸으로 가서 쓰러뜨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해보니 정말 재미있었고요. 승부욕이요? 아이들보다는 아빠가 더, 엄마가 더 많이 발동을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주겠다고 저희들은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훨씬 더 아이들보다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서로 마주보고 놀고 있네. 근데 진짜 저희가 놀고 있다는 게 이게 놀아주는 거를 벗어나는 진정한 가족 간의 소통이다. 저희가 아이들 시선으로 아이들 눈높이에서 같이 재밌게 놀다 보니 서서히 저희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저희 막내 딸아이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위에 오빠가 둘이 있다 보니까 애가 굉장히 터프합니다. 어떨 때는 또 좀 시크한 면도 있고요. 사실 저는 어렵게 얻은 딸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이 딸한테 뽀뽀를 한번 받으려면은 몇 번을 쫓아다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캠핑을 갔다 오면은 아빠에게 폭풍 뽀뽀를 해주고 또 학교에 가서는 아빠 자랑을 하느라고 또 여념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딸아이가 혼자다 보니까 캠핑을 갈 때 딸아이 친구들을 꼭 한 명씩 데리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같이 갈 친구를 섭외하는 게 이게 큰 벼슬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딸아이와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고요. 저희 둘째, 아까 제가 동네 PC방의 VIP 고객이라고. 그래서 저는 아내와 같이 동네 PC방 찾으러 안 다녀본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저희들이 캠핑장으로 데리러 가리라는 거는 이건 정말 더 쉽지 않았던 거죠. 자, 세상에 뭐니 해도 뭐죠? 머니라고. 처음엔 이 아이는 머니로 꼬셨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 이 아이도 가족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아이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근데 거기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있고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게 행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이 놀고 같이 즐기고 하는 이런 모습에 가족의 모습을 좀 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아빠 곁에 와서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캠핑장에 가서 기풍아, 캠핑장에 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앉아서 대화해보렴? 이런 걸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 와서 얘기를 할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줬는데 이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 저는 사실 고등학생이고 공부도 걱정이 되고 대학 진학도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 게임만 생각하면 멘붕이 온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다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묻지 않았거든요. 학생의 신분이니까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쌓여진 스트레스는 게임으로 어느 정도 풀겠습니다. 저희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라. 일주일에 쌓인 스트레스가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게임으로 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시간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더라고요. 저희는 얘기만 들어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아이는 자기가 정한 약속 그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잘 버리고요. 분리수거도 잘하고요. 캠핑장에서는 엄마를 도와서 음식도 잘 만들고 정말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 큰아이가 있었죠.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축구 선수 생활만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주말에 집에 와서 잠깐 쉬는 게 이제 이 친구는 나름대로의 그게 어떤 휴식의 방법이었었는데 저희는 이 아이를 끌고 캠핑장에 간다? 즐거웠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 운동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본인은 그 자신에 대한 표현에 사실 익숙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춘기 생활을 부모와 같이 지내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표현과 본인이 남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이런 모습들에 많이 익숙하지 않았죠. 근데 이런 아이를 데리고 캠핑장에 가자고 하는데 참 의외였습니다. 순순히 따라 나서는 거예요. 몇 번을. 어허? 이게 왜 이러지? 근데 그때 당시가 그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집에 오면 엄마 아빠는 캠핑장에 가고 안 계시면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조그만 눈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진학에 대한 앞으로 진로, 축구를 계속 할 것인가 다른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본인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때일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려니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엄마 저 축구 그만두면 안 될까요? 사실 아내와 저는 엄청난 충격을 사실 받았죠. 축구밖에 몰랐던 아이가 축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내와 저는 왜 그러니? 정말 최선은 다해봤니? 사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체력적인 한계도 느끼고요. 그리고 선배들을 보면은 선배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데 사실 다 고만고만한 모습에 자기도 그럴 수밖에 없던 그리고 계속 진로를 축구로 해서 선택을 해서 다 박지성, 손흥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2, 3주, 3, 4주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얘기를 계속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축구 인생에 대한 모습을 내려놓았습니다.